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라서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휴가 간 동안에 참 시장이 좋았어요. 그리고 보유하신 종목도 폭등하는 것도 있었고. 네. 시장이 맞추셨더라고요. 뭘 맞춰요? 강세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강세장 그냥 펼쳐지는데 오늘 나 거품장 오느냐 했더니 아주 한방 얻어 맞았죠. 네. 근데 뭐 단기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결코. 올해 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올해 시장이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않을 텐데 종목별로 좀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시장이 좀 잘 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전히 종목별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달러 흐름들 잘 보셔야 되는데 달러 흐름 대비 원화 강세가 계속 진행되면 시장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시장은 별로 재미가 없는데 종목별로는 또 편차가 여전히 큰 모습을. 편차가 굉장히 심했고요. 조정인데 생각보다 조정이 크질 않아. 1%대짜리가 조정이 잘 안 오나요? 1%대 조정. 네, 1% 조정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잠깐 장중에 갈려 하다가 회복해버리고 그렇죠. 이런 모습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장이 나쁜 장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정을 해도 큰 폭이 아니에요. 오늘은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SK 바이오팜이 5%, 하이브가 5%, 롯데정보통신이 4%, 크래프톤이 2%대 상승을 했는데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가 있었죠. 뭐 BTS가 10주년 맞이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 앨범이 괜찮았고. 아미들 한국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으로 온다고요? 한국으로 와서 어떤 호텔은 아미 그 이렇게 막 전시해 놓고 음악 틀어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고 그런대요. 내일이 10주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은 내년 1월에 롯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뭐 K-팝하고 연계해서 85,000명 수용할 콘서트 홀을 구현하겠다. 그리고 뭐 입장권 굿즈 판매도 뭐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통신업종에서도 두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요. KT가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거 그냥 보합세 정도 유지를 했고, 철강금속에서는 0.16%밖에 안 올랐는데 업종 내에서 사마알미늄은 20%, TCC 스틸 10%, 조일알미늄 6%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2차전지 뭐 대형주들도 좀 3, 4%만 그래도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렇죠. 많이 올랐죠. 뭐 LNF 3, 4%씩 올랐고 충전소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충전소 뭐 그 휴맥스 차지, 차지, 내가 맨날 하고 있는 차지였는데. 주가 따로 올랐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4%, 현대미포 2%, 세진중공업 2%, 뭐 조선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인력 충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오션에서. 그동안 좀 많이 그 현대중공업 대비해서 임직원들 좀 임금 차이가 좀 많이 컸다고 하는데 그동안 좀 워낙 힘들었었잖아요. 재무적으로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는 좀 인수 후에는 좀 많이 차이를 좀 좁혀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도 1에서 3%씩 반등을 했고요. 제일 안 좋았던 건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유한타, 미래에셋, 키움 다 2%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기계 섹터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굴삭기주들도 좀 2에서 4% 사이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대동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증권 관련해서 CFD 손실 규모 나오는데 이제 토탈에서 몇천억인데 회사별로 분할해봐야 큰 회사가 600억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증권업종은 1분기 실적만 봐서는 그 정도 손실은 뭐 충분히 메꾸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CFD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받잖아요. 그 은행 거래를 못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증권 거래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 계속 신용도가 마이너스로 남는데. 그 예를 들어 이번 건은 자산가들인데 자산가들 입장도 뭐 답답하긴 하겠지만 계속 이 상태로 갈까? 상당 부분 많이 갚지 않을까?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 보통 많이 갚아요. 그 우리 보면 결국은 받아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서 증권회사들은 뭐 그냥 쏘쏘 할 것 같습니다. 이번 CFT 그 SG 사건 발언 오히려 이제 앞으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어떻게 될 건지가 관건이죠. 이제부터는. 뭐 좀 이렇게 극대화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 그렇게 최악으로 가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 그리고 반도체 업종 또 오랜만에 이 하우스별로
이익 추정치가 어느 정도로 포진이 돼 있을까를 한번 봤거든요. 예. 좀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지금쯤? 뭐 다 안 좋겠죠,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뭐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 11월, 12월 그때 쭉 나왔던 보고서들 보면은 전망치가 엄청 갈렸잖아요. 하이닉스의 2023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플러스 한 2조 원 제시한 데도 있고 마이너스 막 6조 원 제시한 데도 있고 막 편차가 엄청 갈라졌거든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6조 원 이렇게 좀 굉장히 낮게 보는 데는 처음엔 놀랐는데 점점 그쪽으로 수렴해 가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지금 하향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좀 거꾸로 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4년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제일 높은 데는 플러스 20조 원을 보고 있고요. 제일 낮은 데는 한 플러스 1조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괴리감이죠. 네. 누구는 완전히 틀린 거네. 예. 이게 작년에 봤던 모습과 좀 비슷한 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5월 말 이후에 나온 리포트만 봐도요, 24년도 하이닉스 전망치를 NH가 20조 제시했습니다. BNK가 10조, SK가 8조대, 신한도 8조, 미래가 7.8조, 하이 7조, 현대차 6조, 키움, 메리츠, 유안타 다 5조대 이 정도 포진해 있고요. 5월 17일 이전으로 가면은 전망치가 좀 낮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 1.1조로 제일 낮게 제시를 했고요. 그때 제시했던 신한이 2.9조, 미래에셋, 유안타, 교보가 다 4조 원대 중후반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5월 17일 이전에만 4월달, 5월 초중 이때 나왔던 리포트 대비해서 5월 말 이후에 6월 초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은 이익 전망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20조까지 되니까 과거에 이 이베스트가 제일 밑으로 꽂았잖아요. 그리고 그쪽을 따라갔듯이 이번에는 과연 NH가 20조를 위로 꽂았고 그 위로 과연 따라갈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조면은 호황이란 얘긴데. 그렇죠. 다 회복을 3분기부터는 이제 빠르게 업황이 다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아니 얘기겠죠. 4분기 연속으로 내년도 다 잘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정도면. 그래서 반도체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잖아요. 5월 한 달 동안에 만 해도 하이닉스가 20% 넘게 올랐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로 간다면 여기선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정말 한화의 예상처럼 1조 원대 정도가 나온다 내년도에도,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또 25년도를 기대하고 조금 쉬어야겠지만, 만약에 NH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세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20조를 제시를 했을까? NH 의견을 보면요, 3분기부터 디램과 낸드의 ASP 상승이 전환하면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PC, AI 서버, 스마트폰 그리고 일반 서버 모두 3분기부터 업황 반등하면서 24년도 영업이익 20조 원 전망을 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의 의견하고 제일 좀 다른 점은 일반 서버 시장에 대한 전망인 것 같아요. 일단 한화 리포트를 보면요, AI 서버 시장은 올해 한 38% 전년 대비 고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서버 시장은 마이너스 3% 하락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AI 서버 증가 효과가 일반 서버 시장 축소로 상쇄가 될 것이다. AI 서버 시장은 아무래도 사이즈 자체는 일반보다는 많이 작잖아요. 그 대신 성장률이 높고, 근데 일반 서버 시장에서는 3%의 감소만으로도 이 AI 고성장을 상쇄시켜버릴 정도로 굉장히 효과는 크죠. 그리고 아직 빅테크들이 공격적으로 서버 증설을 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4년도에도 AI 서버 시장은 전년 대비 27% 급증할 걸로 전망을 하지만, 일반 서버 시장은 여전히 축소를 지속하기 때문에 전체 서버향 메모리 수요도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NH 리포트를 보면은 이 PC, AI 서버, 스마트폰, 일반 서버 모두 다 3분기부터 업황 반등을 전망하고 있는데, 한화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는 다른 이베스트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반 서버 시장에 대한 업황 반등을 좀 뒤늦게 보는 거죠. 뒤늦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 감산기 때 이 하이닉스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그리고 소부장들 평균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좋았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실제 2000년도 이후로 하이닉스가 50% 이상 주가가 상승했던 때가 6번 있었습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하이닉스 수익률을 보면은 12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는 2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닉스가 이 업황 반등기에는 빠르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또 반도체 업황 상승기 때 이 반도체 플레이를 하이닉스로 안 하면 아웃퍼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좀
자료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네. 많이 빠진 만큼 많이 오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좀 반도체는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4%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소부장별로는 뭐 1, 2%대 정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마이너스 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 인프라 확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충전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GM 운전자들도 내년부터는 테슬라 슈퍼차저 이용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포드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다 합의를 하면서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성장세가 좀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이 파이퍼 샌들러 전망으로는 테슬라 충전소에서만 2030년까지 4조 원 이상 벌어들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이슈 중에서는 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9일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방청과 산업부에서는 이 주유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설치를 통해서 친환경 전지를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도 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뭐 충전 인프라는 좀 확대될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S트래픽, SK 네트워크스, 뭐 SK 네트워크스는 이제 SK 일렉 링크라고 하는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회사가 있고요. 휴맥스 홀딩스랑 휴맥스, 뭐 동양 EMP, 웰바이오텍 다 충전소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한국은 테슬라 자리 잡기 힘들 거예요. 예. 한국은 이미 뭐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곳곳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금방금방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 테슬라 거는 꼭 호텔 지하에 있어. 그 큰 빌딩 지하. 그러면 그 뭐야 한 5천 원씩 저 추가로 주차비도 내야 돼.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 잘 안 가게 돼. 네. 요즘 아파트들도 의무적으로 일부는 전기차 충전 시설로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게 뭐 내년 언제까지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공지도 붙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충전 인프라 어렵지 않아요. 주유소하고는 게임이 안 돼. 주유소 하려면 주변 사람 허가도 받아야 되고 폭파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지하 전기차 주차장이야 그냥 전기 플러그 하나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 다 막말로. 어렵진 않아요 이게. 네. 근데 이 충전 인프라는 좀 빠르게 커질 것 같긴 한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저희 부모님 집에 그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놀이터를 없애버리고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짓는 이런 거에 대한 주민 투표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은 어디가? 애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보냈는데 그때는 놀이터에 애기들이 많았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요즘에 가보면 놀이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야, 이게 지금 심각해. 이게 제일 심각해 한국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네. 그리고 화장품주 여전히 힘든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외교 갈등까지 번지면서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은 안 그래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8일 이재명 대표와 주한 중국 대사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중국 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참 좋지 않았던 만남으로 좀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9일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런 발언을 했던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0일에는 중국 외교부에서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또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서로 이 외교관들 불러가지고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는 또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좀 경쟁력이 다운되고 있고 로컬 브랜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이 6.18 행사 때 사전 판매 기간을 거치는데 5월 26일부터 5월 말일까지 그때가 사전 판매 기간입니다. 이때 티몰 판매량을 보면 고가의 스킨케어 시장은 그동안 해외 브랜드가 전부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브랜드인 프로야가 전체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유럽 브랜드는 잘 나가요. 로레알, 랑콤 이런 프랑스 브랜드는 1위, 3위를 기록했고 4위는 에스티로더 미국 브랜드 기록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아니고 저기 징둥닷컴. 징둥닷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소 브랜드 제품도 굉장히 약진을 보이고 있는 게 요즘 화장품 시장 특성이죠. 프로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이 순위권 안에 상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22년 11월 광군제 때 그때 한 5위권 진입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주요 전략을 썼던 게 라이브 커머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틱톡이나 이런 요즘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이런 인플루언서를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북미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브랜드가
스타트업 브랜드인 조선미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외국인들한테는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방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하고요.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다른 그렇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고 그렇죠. 모델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설화수 모델로 블랙핑크 로제를 선발을 했고 최근에 헐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 영입을 했는데 모델 비용을 고려하면 성과가 좀 별로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틸다 스윈턴은 피부가 안 좋아 보이던데. 너무 하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나왔던 분이잖아요. 키 크고. 틸다 스윈튼 그분인가요? 북유럽 마르고 그 설국열차 나왔던 그분. 맞아. 그분. 피부 안 좋아 보이잖아. 근데 확실히 이 블랙핑크 로제에서 틸다 스윈튼으로 간 거는 조금. 이제 어쨌든 이제 자꾸 이제 미국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이 대형 업체들이 중국에서는 좀 어려워지고. 네, 중국은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워졌고 북미 시장에서 좀 잘 적응한 업체들이 좀 주가도 좋죠.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5%에서 30% 정도 굉장히 부진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북미나 일본 시장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 중소형 업체들, 특히 뭐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데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갔죠. 네. 국내에서 잘 나갈 때 제가 뭐 피크아웃인 줄 알고 투자를 안 했어서 좀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전히 잘 나가네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아이패밀리 SC와 함께 올해만 70%에서 한 100% 사이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ODM의 코스맥스도 바닥에서 2배 올랐어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이제 LG생건하고 아모레가 안 좋아서 시장이 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또 그쪽에 판매하고 있는 그쪽은 또 시장이 잘 나갔습니다. 지금 주가가. 네. 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전체적인 수출도 좀 많이 부진합니다. 1월에서 4월까지 중국향 화장품 수출액이 누적 30%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 5월에도 마이너스 8% 감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건이 3% 4%씩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뭐 중국 외교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호텔신라도 3%대 하락했고 파라다이스 GKL도 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항공주, 여행주도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중국보다는 미국에 가서 갖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렇죠. 뭐 우리 H.O.T래 다 미치겠다 진짜. 방탄소년단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분위기 보면. 네. 북미 시장이 화장품 시장이 한 800억 불 되고 중국이 500억 불 되니까 북미가 훨씬 큰 시장이라서 이쪽에서 잘만 자리를 잡으면 중국보다 훨씬 대박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워낙 잘하는 브랜드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요즘에 그 여기 어디죠? 그 여자 그 블랙핑크 말고 또 어디죠? 그 지금 미국 순회 공연 갔는데 정말 와 무슨 주경기장에 꽉 찼더만. 한쪽 면에 그 전광판 세우는데 빼고는 그냥 꽉 찼어. 요즘 안 차는 아이돌이 있나요? 뭐 다 꽉 차는 것 같은데. 이펙스는 주말에 조그만 데 찼습니다. 조그만 데. 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채워도 큰 데를 채우냐 작은 데냐 천지 차이지. 작은 데부터 채워야지 나중에 큰 데도 채우겠죠. 근데 어쨌든 우와, 나 진짜 너무 놀랐어. 너무 엄청나더라고 사람들이. 뭐 3만에서 7만? 야. 요새 엔터는 전 사업부가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전 사업 매출.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서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주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는 뭐 주식은 마음을 비웠어요. 이 동네는 안 된다. 이미 못 들어간 거 어떻게 하겠냐. 마음을 비웠는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대단해. 예. 네. 뭐 안 그래도 BTS 신곡이 나왔죠. 뭐 9일에 발표한 테이크 2 이게 92개국에서 아이튠즈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해서 하이브가 오늘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음원도 잘 나가고 있고 앨범 판매량도 뭐 초동 판매량 보면은 엄청나죠. 지지난 주인가요? 그때 스트레이키즈가 JYP 소속인데요. 초동 판매량이 신기록도 경신을 했고 최근에는 이 앨범 판매량이 뭐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다 보니까 컴백한다는 소식이 곧바로 그냥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런 때가 오는군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